맥락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죠. 네. 이 라인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좋아 보여요. 오른쪽으로 좀 더 발전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권도 형성이 되어 있고, 왼쪽도 나쁘지 않지만 오른쪽이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선 광교가 개발될 동안 구도심이 조금 쇠퇴했죠. 네. 근데 이제 광교가 얼쭉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나가죠. 이제 도시의 흐름은 구도심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구도심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재개발, 여기 수원역 근처 재개발 많더라고요.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재개발 8달 여기 6구역, 네. 115-6구역 해가지고 여기도 얼쭉 진행됐어요. 그래서 22년 입주 예정이네요. 세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다음 그 위에 수원역 푸르지오, 요거도 21년도에 입주를 했고. 4,000세대 이상 되죠. 네. 그러면 여기에 단점이 뭐였냐면, 제가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댔죠. 네. 근데 수인 분당선이 생겼고, 여기도 있지만 GTX C 노선, 이 GTX C 노선이 삼성역까지 22분 걸립니다. 엄청 가까워지네요. 예, 아까 우리 광교에서 저 강남역 들어가는 시간이 30몇 분 걸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일자리가 있는 그런 인구들이 여기로 이사 올 가능성이 높겠다, 맞죠? 여기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하죠. 너무 가까우니까. 네. 이때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다녔다가 이제 GTX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토지를 깔고 있는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좀 더 장기 투자로 보거든요. 뭐 내가 당장에, 제가 생각했을 때 당장 1, 2년 만에 여기가 오르겠다 했을 때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장 오르겠다 했을 때는 수원의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댔죠. 그래서 당장 오를 거냐 했을 때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기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여기는 뭐 반드시 올라가겠다. 너무 좋네요. 이분 조건도 너무 좋은 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장사하시는 분인데 네. 장사를 실제 하면서 5년 이상 가지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실거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더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 더 좋고, 아까 가격이 평당 4천 후반이니까 한 5천. 5천 잡으면 네. 되죠. 저희가 이래 봤을 때, 제가 동탄 있죠. 여기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이 동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평당 5천 정도. 상업지 기준으로. 네, 일반 상업지 기준으로 같은 조건을 봐야 되니까. 그다음 여기 고덕이 있죠. 평택에서 이 서정리, 여기도 평당 5천 정도. 여기 더 상권이 좋은 데는 여기거든요. 평택역. 네. 기존 구도심. 네. 이 평택역이 수원의 수원역과 평택의 평택역이 비슷한 역할을 해요. 여기도 평당 5천 정도 거래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수원역은 도대체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질까, 요래 보려면 제일 정확한 거는 임대료 대비 매매가를 봐야 돼요. 임대료 대비 매매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당장에 임대료를 뭐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아파트를 가지고 이 도시의 파워가 어느 정도 센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수원에서 일단 가장 비싼 데가 어디냐면 팔달구죠. 영통구죠. 영통구. 영통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가격 높은 순 해서 레미안 강교. 레미안 강교가 13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동탄이 있죠. 여기가 화성에서 가장 비싼 데는 12억 9천이에요. 그래서 동탄보다 일단은 광교가 비싸구나. 그 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가장 비싼 데는 지금 높은 순으로 해서 제대로 찍은 거 맞나? 5억 9천? 너무. 최근에 네. 그래도 한 7억대까지는 되지 않으려나. 거래를 보는 건가? 이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가격 순위 분석에서 비싸게 거래된 것 기준으로 31평에서 35평 9평을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상승장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수원시 아까 영통구였죠. 네. 수원의 영통구가 가장 비싸게 거래됐던 게 21년 1월 9억 5천? 잠시만요. 수원시 영통구 8달 영통구 18억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변화가 좀 느렸었네요. 일단 영통구가 18억까지 갔었죠. 9평 기준에.
35평 18억. 그 다음에 화성이죠. 화성. 네. 경기도 화성시가 14억 8천. 네, 14억이네요. 동탄이고. 자, 그 다음에 평택이 9억 8천. 9억 8천. 네. 제일 비쌌을 때. 자, 이 정도면, 평택보다는 어디, 수원이 낫구나. 네. 평택보다는 화성보다는 또 수원이 낫구나. 결론은 평택이 화성 수원을 이길 수 없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수원이면 제 생각에 그냥 수원의 상업지면 웬만한 동탄, 여기는 병점이랑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병점보다는 딱 봐도 나아 보이죠. 네. 네, 딱 봐도 나아 보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평택의 서정리나 평택역보다도 나아 보여요. 네. 그런데 요런 데도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수원역에 5천이다. 그러면 나쁘지는 않다. 당장 이걸 사서 뭔가 당장의 수익 실현은 기대하기 힘들지만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사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잖아. 네. 한 그렇죠. 1, 2년 뒤에. 네. 근데 그때 되면 이런 매물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조차도 매물이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뭐 GTX 이런 C가 개통이 되거나 좀 가시화 된다든지 하면 주변 땅값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말이죠. 그렇죠. 일단은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 뭐 경제 위기급이 오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아파트랑 다르게 땅은 이런 땅을 깔고 있는 데는 공급이 되지 않고 계속 퍼지더라도 중심지의 위상, 뭐 가치나 위상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은 낮다. 근데 이제 실거주를 한다고 하시면 당연히 지금부터 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좋아 보였습니다. 네. 우리 강 장군님을 만나서 솔루션을 잘 받았네요. 네. 일단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원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거다. 왜냐? 이제 이런 GTX 이런 호재들도 교통 호재들도 있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네. 이때까지는 광교 중심으로 해서 퍼졌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면서 미래 가치도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도 판단이 들고 네. 단 이제 주거형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용인 플랫폼시티나 과천에 이 택지지구 있죠. 지정탁, 과천지구, 그다음 주암지구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안양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또 안양이 좀 탄력을 받아야 여기 수원의 구도심으로 올 수 있고 네. 또 수원은 또 경부축 라인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용인의 플랫폼시티가 있죠. 네. 이런 거를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다음 이제 우리 비주거형 부동산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 공원 빌딩 같은 거. 이런 거는 미래 가치가 여전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해소됐나요? 네, 해소됐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도시를 먼저 분석하면서 어디 도시에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세는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지 이렇게 보면 뭐 불인이도 다는 아니지만 네.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번 주에 세종시 임장 네. 예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일요일 날 가죠. 이번 네. 주 일요일. 예, 그래서 저희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뭐 좋은 유익한 강의 그다음에 임장 여러 프로그램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